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몇 여자분들은 왜 저런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걸까? 다시요. 몇몇 여자분들은 왜 저런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에서 이 레깅스에 관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뉴스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았던 댓글과 그리고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과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남녀 갈등 플러스 어떤 여성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내가 괜찮은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역시 이제 공격적으로 논박을 하시는 어떤 여성분들 편에서 역시 한국 남자들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동북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본고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가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는 그런 나라, 미국에서도 이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플러스 제가 최근에 겪었던 경험도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고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세상에 어떤 견문이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역시 이런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부정적 의미지만 그렇게 또 사고관이 넓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논리적인 어떤 정보나 야, 너 그거 어떤 논문에서 어떤 출처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카페에서 이야기하듯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제가 옳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편하게 여러분들과 말을 하는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 뭐 저렇게도 생각하는 남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칭 유튜브 슈퍼 꼰대입니다. 그래서 그래 역시 꼰대 같은 남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 들을 내용은 있네 일리는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 2층을 눌렀고 같이 타셨던 어떤 여성분이 1층을 누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딴 거 하고 있다가 그분이 1층에서 내리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남자들의 어떤 뭐 몰래 카메라나 뭐 남자들이 막 훔쳐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일상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좀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쳐다보고 일부러 오해하는 행동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뉴스를 봤으면 이제는 이렇게 뉴스를 본다거나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그런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라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닫힌 버튼을 누르거나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게 시야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로만 듣던 레깅스를 입었는데 제가 살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진짜 민망할 정도의 어떤 레깅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시는 분을 제가 2번 봤습니다. 2번. 많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레깅스를 입고 헬스클럽에도 레깅스 입고 그렇게 그냥 좀 민망한데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재질의 차이인가? 너무 민망한 그런 것들은 2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걸어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내심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제가 눈길을 이제 돌렸겠죠. 야,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이. 뭐랄까 그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음란마귀가 씌어서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느낀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음란마귀가 씌었으면 제가 야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제가 막 성적으로 정말 시각적으로 만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민망하고 제가 다 부끄럽고 뭔가 말하긴 애매하지만 뭔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그 충격 때문에
한 몇 초, 한 몇 분 갔던 것 같아요. 아니, 저런 것을 입고 다니시네 하면서 이제 문화 쇼크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미국에서도 있었다. 미국 학부모가 이제 썼던 글이 이제 화제가 됐고, 또 그 학부모의 글에 대한 반발로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자기가 당당하고 세련됐다는 어떤 포지션에 취했다는 어떤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게 다 맞다. 나는 문화 얼리 어답터다. 여자가 내가 예쁘다는데 왜? 이러면서 해시태그 달고 막 서로 일부러 더 입고 SNS에 올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레깅스를 입고 다니나.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헬스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몸을 전문적으로 키우거나 꼭 전문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한국에서 도시에서 사신 분들이나 이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역설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몸매 관리가 여러분들의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그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시면 자기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이나 또 이제 헬스클럽 갈 때 빨리 땀에 젖으니까 옷을 빨고 다시 입고 이런 것도 용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걸 누가 말립니까? 이해가 되시죠? 좀 보기 민망하더라도 그 헬스클럽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 서로 통용되는 어떤 룰까지는 아니고 서로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그 마음의 목적이 있으니까. 물론 그 헬스클럽 안에서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필이 있다는 거를 뭐 누가 판단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좀 느끼고 있죠. 좀 과도하게 본래 목적, 운동 목적이 아닌 어떤 과도한 다른 뉘앙스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비언어적인 뉘앙스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편의성과 어떤 건강한 올바른 목적성 플러스 그걸 헬스클럽을 안에서 입거나 어떤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당연하듯이 입고 다니시는 여성분들의 당당함, 몇몇 여성분들의 당당함, 그것들은 왜 그럴까? 거기에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그리고 제가 개요, 이 영상에 대한 개요는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논리가 아닌 카페에서 하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운동을 하거나 자기 몸매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 정도야. 나 이렇게 노력했어. 나 이렇게 몸매가 좋아. 뭐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연이니까. 그러면 그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자기가 이게 옳다고 또는 이게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상대방은 야 그거는 좀 아니야. 너 그렇게 입는 건 잘못됐어. 야, 인간은 사회적 존재란 말이야. 너만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는 것이 꼭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레깅스를 입는 분들은 반박을 하는 게, 야, 네가 다른 데를 봐. 아니 나는 내가 예쁘고 내가 편해서 입고 다닌다는데 왜 네가 내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괜히 나 상처 주고 나 트라우마 생기려고 하고 막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야, 그럼 여자는 뭐 내가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어? 이러면서 젠더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젠더의 인권에 대한 프레임으로 감싸서 이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나는 이게 괜찮은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기준은 네 기준이고 내 기준은 내 기준이니까 상관하지 마. 내 인권이니까 너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하나의 요즘의 진보적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게 세련됐다고 생각하고 상대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어떤 여성의 인권을 함양하는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상대주의의 가장 큰 허점이 뭐냐면요. 야, 상대주의의 반대말은 뭐죠? 예를 들어 상대주의의 반대말이 절대주의라고 한다면 절대주의란 말 자체에 여러분 벌써 막 짜증나고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주의란 뭐냐? 인간의 삶에선 반드시 지켜야 될 선과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어떤 악,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절대 자연법 같은 게 있다. 자연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주의자라고 한다면, 상대주의자들은 그런 절대주의자를 촌스럽고 어떤 뭐 야 아직도 저런 식으로 생각해? 너 진짜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대주의자가 갖고 있는 최대 맹점과 오류가 뭐냐면, 그분들은 절대주의자를 틀렸다고 말하면서 상대주의만이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절대주의자가 야, 너 그거 틀렸어 하는 거랑, 상대주의자가 야, 이게 맞아. 나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절대성이 없으니까 내가 뭘 입든지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라는 게 맞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자들은 이제 지식적 진보,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막 인권 하면서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좀,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에 아주 큰 오류, 이 큰 오류가 얼마나 큰 오류냐면,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본질을 내재하고 있는 걸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화적 얼리 어답터라고 하면서,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서, 야, 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어. 야, 나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어. 한국 애들 진짜 고리타분하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어떤 정신에 종속돼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건데, 욕을 먹을 수 있겠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들의 그 상대주의적인 논리를 설파할 때 여러분들이 설파하는 그 논리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주의적인 논리로 야, 내가 뭘 입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쁘다니까? 내가 편하다니까? 야, 네가 눈을 돌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시려면,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상대주의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상대가 야,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입는 게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고,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니는 내가 틀리다고 해? 니도 네가 맞다고 하듯이 내가 맞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교통사고가 나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뭐가 맞다고 하는지 정답이란 없어. 자연법이란 없어. 이런 주장,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주장도 힘을 잃어요. 조던 B. 피터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 얘기까지 가는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러니까 상대주의자의 가장 큰 맹점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톡톡 집어서 상대주의를 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주의로 살면서 자연법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인권, 여성의 인권,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니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저 레깅스를 옹호하는, 길거리에서 활보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야, 네가 누나를 돌려,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목소리까지 이어진다? 그런 이념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 이념 하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저스이스트로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깅스 하나 입는 거 하나로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야, 편해서 입고 다니는 거야. 편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편하면 이렇게 해도 돼.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사회적 시선이 상관없다고 하실 거면 장례식이나 예식장에서나 자기가 그렇게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몰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는 물론 그게 맞아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부만 맞다는 거예요. 편해도 반대로 불편해도 그렇게 입어야 되는 환경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레깅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들에 이 지적을 하거나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그건, 야, 넌 좀 지금 부끄럽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적 반응으로 그런 명분을 하나 삼아서 그냥 논박 아닌 논박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명분을 삼는 겁니다. 편해서 입는다는 건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적 명분. 아, 너무 공격적인가? 여하간. 두 번째, 야, 이게 예뻐서 입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미의 기준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 여기거나 어떤 것을 예쁘다고 여기는 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미학적으로 가면 너무 이제 전문적이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예쁘다는 것에는 섹스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성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몸매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공공장소에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 거리에서 자기의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것을 예쁘다고 하는 그 예쁘단 요소에 뭐랄까 섹시나 어떤 또 섹스 어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자기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쁘다고. 물론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미술가들도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곡선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인터뷰 내용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여자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섹시하다, 오 섹시하다 이런 것들도 아름다움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좀 평가를 높게 받는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더 예술적으로 야 진짜 이거 좋은 작품이다 평가받냐면 애매모호하거나 이렇게 알듯 이렇게 가리거나 은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예술적인 평가가 높아요. 반대로 직설적이거나 너무 도드라지게 아예 대놓고 드러내거나 이거는 예술적인 미적 가치에서도 품평이 낮습니다. 이제 레깅스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자 아이돌을 되게 잘 상품화 시켜서 하는 기획사들이 이 여자 아이돌을 브랜딩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신인 여그룹이 그런 막 울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성적인 코드를 아주 대놓고 뮤직비디오 찍거나 의상도 진짜 스트릿걸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유흥업소 여자들 같은 의상과 아예 성관계를 직설적으로 연상시키는 춤이나 아예 그렇게 대놓고 적나라하게 자기의 어떤 그 섹스 코드를 드러내는 그런 브랜딩으로 했던 그런 여자 가수들이나 비교해보면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수로 본다는 거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거는 기독교 유튜버로서 이런 이야기가 이게 맞다 전반적으로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기독교 유튜버는 이 자체를 음란과 교만의 문제로 봅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차치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쁘다는 거는 수준이 낮은 예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술적으로도 그건 수준이 낮은 예쁘다는 평가다. 예쁘다는 기준이다. 내 이 예쁜 몸과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려면 더 그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더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뭐랄까요? 그냥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 자체를 더 고결하게 감싸면 감쌀수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의 미적 가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쫙 달라붙고 정말로 뭐 자기 골반, 나 운동, 엉덩이 근육 이렇게 해서 S라인 죽이지, 나 이렇게 예뻐, 나는 이렇게 당당해, 나는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해. 이런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나 정말 내면적 아름다움과 청바지에 그냥 뭐 후드티에 대학교 가는 어떤 백팩 하나 메고 교재 보면서 막 시험 공부 열심히 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 분이 더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도드라지게 아예 대놓고 드러내는 건 예술적 가치로도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이다. 그게 대중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중적이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대중적이다. 대중적인 것 중에서도 이렇게 너무 직설적인,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 여가수들도 그런 레깅스 입고 그렇게 춤 영상 찍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중 가수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망한 시선을 암묵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관심을 그렇게 받고 싶다는 거죠. 왜냐? 내면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레깅스 입은 사람이 뭐 결핍이 있으면 니만 잘나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밖을 활보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런 뻔뻔함이라고 속고 일부러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는 그런 분들도 결핍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내면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발 내 말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런 결핍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결핍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섹스 코드 어필로 자기가 그렇게 여성의 어떤 여성적 어떤 무기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내면적 외로움이 반영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면적으로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거나 이런 것들은 박수 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코드로 살아가시면 그런 코드를 인정하는 부류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끼리끼리 법칙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깅스를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을 저거는 아니야, 같은 여자지만 나도 부끄러워, 저런 여자는 나는 같은 여자지만 불쾌해, 세상에는 통용되는 일종의 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는 무리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레깅스를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사회적 진보만이 진짜고 내가 주장하는 상대성만이 진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그런 섹스 코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고, 야, 너 진짜 세련됐다, 야, 내 여자친구 이 정도야, 내 여자친구 몸매 죽이지, 이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는 학벌이 좋고 나쁘고 집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보세요. 돈이 많고 학벌 유학 다 다녀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길로 빠져서 끼리끼리 그렇게 다 철창 가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스펙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느냐 따라서 그 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인격의 고상함을 믿고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고결한 아름다움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끄러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맞아요. 그 불편함을 수호하십시오. 한국은 아직도 레깅스 입는 여자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문화가 있어. 서구에는 안 그러는데 그게 서양 우월주의예요. 여러분 스스로 서양의 애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영국과 서유럽과 미국이 우리보다 못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권 하면서 그렇게 도드라지게 자기 목소리, 자기의 이기적인 목소리만 인권이라고, 이게 더 맞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법적으로 이거를 너네 왜 나를 공격해? 이런 프레임으로 하는 애들의 목소리를 그걸 법으로 제정해서요,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도 학생들이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는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인간들은 자기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누리게 하는 게 자유인가요? 학생들이 비키니 입고 싶다 그러면 그 비키니 입고 있는 애를 틀렸다고 말하는 손가락질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영국과 미국과 서유럽이. 상대주의자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넘어간 나라들은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고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야, 적어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살아있는 어떤 절대 규칙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절대선, 절대 울타리가 보호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옳아요, 저희가 옳아요? 미국이 앞서가요, 저희가 앞서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안전한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이 촌스러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건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보존되고 지켜지는 거라는 겁니다. 레깅스 현상 하나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뭐 자극적인 어떤 것들이나 뭐 레깅스 종류 이런 레깅스만 입어주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원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공감을 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평소에 레깅스를 그렇게 당당하게 입고 있는 여자,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여자 친구들이 있는데, 아, 얘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반박할 순 없고, 얘랑 얘기하면 나도 피곤하니까, 아, 그냥 쟤는 속으로 거르자. 이런 분들에게, 아, 역시 내가 맞았어라고 하는 일종의 위안과 위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 분들, 레깅스를 입는 분들, 왜요? 마음의 공허함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어떤 부분의 결핍이 아닐까. 그러나 그분들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결핍이 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방법론 자체가 상대주의적이면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길로만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거구나, 상대주의가 이런 거구나. 한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서유럽에서도 레깅스 손가락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야, 저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은 서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이슬람이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국이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한국을 폄하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세계관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세계관을 확장시키겠습니까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